오늘 우리의 부과된 과제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받아가지고 후손에게 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잘 전달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 가운데 한 부분 가운데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마문화를 건설해서 우리 국토와 민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민족문화 발달에 기억해온 존재로서 말이란 존재를 인식해가지고 마정과 목장을 건설해가지고 말을 생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뒤져보면 위대한 군주일수록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를 들 거 없이 이조시대 때 한 예를 보면 헌군일수록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가령 태종 같은 군주는 또 세종 같은 군주는 어전회의를 하다가 거기 경연에서 조신들을 많았고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가 개국일에 지금까지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오늘 존속된 게 뭔가? 지금 사군육진을 건설해야 되고 앞으로 동쪽으로는 외적의 침구가 계속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완성했던 국토보존, 민족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걸 조신한테 의논합니다. 허조 맹사성 같은 황희정승 같은 이들이 세종에 물을 받고 답변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첫째 산천이 험하고 훌륭한 뛰어난 장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국토보존을 했고 조선왕조가 유지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세종이 계속해서 묻기를 그러면 당태종, 수양제 수많은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수나라, 당나라뿐만 아니라 그란족, 여진족, 몽고족 수없이 쳐들어왔어. 한민족이 421년간 우리나라 식민지를 했습니다. 한군을 설치해가지고. 몽고가 100년이에요. 그란 여인족 수없는 민족이 우리나라를 유린했습니다. 외적이 운야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걸 따지면 100년인데 식민지를 건설한 게 30년간이야.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많은 민족이 계속 쳐들어왔지만 그 어떤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 다 쓸어내가지고 우리 국토에서 몰아내고 우리 국토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통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지배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끝내 몰아냈습니다. 중국 민족도 몰아냈고 몽고도 몰아냈고 외적도 몰아냈습니다. 국토 지켰어요. 민족 지켰어요. 그게 뭐 때문에 지켰느냐? 그 결론으로 아까 얘기한 태종 때나 성종 때나 세종 같은 군주시대 때 조신들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해. 중민족, 북방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 100만 대군도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수레백을 전차로 해가지고 말을 끌어가지고 수레를 하는 마차를 몰아가지고 전차를 몰아가지고 압록강까지 딱 옵니다. 압록강을 떡 넘으면 우리 안에 산이 많어. 이 산이 많은데 도착해가지고 또 하천이 많아요. 그렇게 들어옴으로써 수레바퀴 발은 이 전차가 기능을 발휘 못해. 산에 이걸 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어. 자연이 망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산천을 이용해가지고 게리라를 해가지고 격파한 명량들이 계속 이어져요. 을지문독 장관, 강감찬 장군. 계속 이런 장수들이 쏟아져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이겼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말이 있다. 이 말이 있어가지고 끝내 말 가지고 결국 대항아래 몽고족 30년간 침략을 격퇴해버리고 다 격퇴해버렸어. 따라서 이 말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부터 이런 말이 우리 민족 국토보존한 내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중국 명사 원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록상. 그러나 그런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고고학적 성과로 우리나라에 이 말이 있다는 존재가 증명됐습니다. 구석기 중기시대 이후부터 평남 상원이라든지 충북 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기 이후 후기까지 걸쳐서 구석시대 유물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의 말의 뼈라든지 말에 대한 유적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그런 말은 그 권력 구조상 오늘날의 우리나라 말과는 전혀 다른 발가락이 3개 있는 삼지마가 돼서 오늘날 말과 한계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연구 결과 청동시대 때 와서 나온 유물력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이 발가락 하나가 있는 일지마의 존재로서 오늘날 한국의 가축마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말을 우리가 부려가지고 사용한 건 청동시대부터 되었다는 게 우리 학계의 정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그 말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 넣어놔둔 그 원고가 있었는데 그 원고를 나중에 돌려드린다니까 그 요약돼서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있다는 건 중국 사람들이 BC 4세기경에 써놓은 책에 나옵니다. 삼국지라는 책에 나와요. 그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여에 BC 4세기에 말이 있었다. 이 부여에 나왔던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건 중국의 삼국지라는 책에 나오는데 부여입니다. 우리 국사의 전통은 만주월판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사학계는 물론 한국인들은 우리 민족의 무대가 중북, 동북, 삼성 옛날 말로는 만주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예요. 이걸 잃어버려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은 요새 동북공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라고 그러시는데 언어도 다닙니다. 중국 사람이 써놓은 기록 가운데 이 부여, 중국과 달리 써놨어요. 이 부여에 말이 있다, 명마. 말로 구분이 돼요. 중국과 우리나라이 말로 구분이 돼. 우리나라는 어떤 말 문화권이고 하니 과마 문화권입니다. 이게 부여가 명마가 탄생된다. 고구려는 소마가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과마가 나와. 그 다음에 위소라는 책에 나오는데 위소라 보면 고구려에 삼청마가 나온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위소라는 책에 여러분의 거기에 얘기하는 1페이지를 보면 한국의 체례만은 과마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1페이지 밑에 쪽에 한국 체례만은 과마다 이래. 거기에 위서에 나온 주몽전설이 나오는데 이 부여에서 이 주몽이라는 고구려 금자가 나오는데 부여왕이 아들 7명을 뒀어. 그 중에 주몽이 제일 재주가 좋아. 배다른 형제들이 주몽을 해치려고 그래. 특히 맏아들 대소는 왕위를 뺏기가 봐 주몽을 해치려고 그래. 그래서 주몽을
헬수려고 그때 부여왕이 주몽이 체주가 좋으니까 주몽으로 하여 말을 기르게 했다 이럽니다. 말을 기르게 했는데 주몽은 벌써 말을 기르게 하는데 말이 뛰어난 말, 말하자면 둔한 말, 준마와 둔말을 구분할 줄 알아. 이래 뛰어난 말, 이 뛰어난 말은 먹이를 잘 주지 않고 못난 말, 둔한 말의 말을 먹이를 많이 줘서 그게 살이 쪘어. 재주 있는 말을 말먹이라 해서 말랐어. 그래서 임금이 그 말을 고르는데 살찐 말을 골랐다. 살찐 말을 골랐는데 그게 둔한 말이야. 쓸모없게 보이는 빼빼 마른 말, 이걸 버릴 때 주몽이 그 말을 자기가 타요. 타고서 그 말을 타고 도피를 해가지고 이 환인성으로 내려왔다. 그 기록에 나옵니다. 환인성으로 내려서 고구려를 세웠어. 근데 고구려에 나온 말은 소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하고 이 말이인데 요 말을 위설한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위설한 책에 그 전설에 나오는데 보면 이 위설한 책에 고구려에서 나온 이 주몽이 타고 나온 말이 부여만데 이 명말 타고 나라였어. 요 말이 바로 이게 작은 말인데 이게 바로 과마다 일어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설한 책에서 이 말이 명마, 소마, 과마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과마로 통일이 돼요. 근데 한반도에 우리나라 한경도 지방에 자리 잡은 나라 A는 그 나라 말이 과마다 이랬습니다. 과마라고 그랬어. 과일나무 밑으로 지나가도 모가지 안 걸려. 키가 작다는 얘기죠. 이 과마라는 말이다 이렇게 써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키인지 모르는데 이게 고구려 위서에 보면 고구려 말은 세 척밖에 안 된 말이야. 따라서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 위서의 정설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록상 과마입니다. 우리나라는 과마가 우리나라의 제레마예요. 이 말이 나중에 발달돼가지고 신라에 전해지고 백제에 전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는 제주도까지 지금 제주도의 조랑말인데 글씨가 다 과마예요.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의 무대인 만주 그 문화권이 과마 문화권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말인데 이 고구려전에 뭐라고 써놨나니 이게 소마지만 이 소마지만 특색이 뭔가 하니 산 오르는데 산을 오르는데 아주 편하다. 산을 오르는데 아주 편하다고 써놨습니다. 산을. 그래서 이 말은 키가 작지만은 산을 오르는 데는 아주 훌륭한 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산 오르는데 훌륭한 이 말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지형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인데 중국말은 어떤 말이냐? 중국말은 몽고말은 중마입니다. 그리고 서영마, 아라비아마 세 개 말의 명산지는 서영마인데 이 서영마 가운데 대원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원국. 이 대원마가 대마예요. 대마, 아라비아마, 소위 중마 이상의 말입니다. 이 서영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서영마, 또 대마, 중마, 그리고 중국에서 전해지는 중마, 그다음에 몽고마를 이걸 통틀어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니 호마라고 부릅니다. 호마. 이 호마가 외래종이에요. 그 뒷장을 보시면은 호마가 나옵니다. 2페이지 호마. 이 호마가 들어오는데 이 말이 서영마, 몽고마, 중국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 두 말이 두 종자가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제레마는 과마가 제레마고 외래종이 호마예요.
그래서 거기 2페이지에 나오면 거기 이색이란 분이 있는데, 고려 말에 이색이란 분이 있는데, 그 주요한 것도 다 빠졌는데, 이색이란 분이 말에 대한 유명한 학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험하고 하나는 과마다. 과마가 우리 재래종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이 소마하고 대마를 비교해 보면 평지에서 전투를 할 때에는 항상 이 호마가 유리해요. 키가 크기 때문에, 팔이 길기 때문에 뜀박질을 할 때 멀리 잘 달릴 수가 있어. 소마는 팔이 짧기 때문에 팔 거리가 좁아서 이게 제대로 뛰질 못해. 그러나 이 소마는 단거리 전투에서 적을 잔뜩 유인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적이 타오면 일제히 공격할 때 이 소마는, 이 외래마가 발이 길지만은 그게 한 발 딱 뛰는 동안 용화는 발을 두 번 놀려. 발 놀림이 빨라요. 이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유명한 이현상 같은 학자들은, 정도전 같은 조선의 금국이론가는 우리나라 말이 훌륭하다. 비록 작지만 발 놀림이. 그래서 한 발 놀리면 두 발 놀려. 그 단거리 전투에서 확 하고 덤빌 때는 대마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뒷박질을 하면 점점 대마에 떨어져. 그래서 육전에 있어서는 조금 과마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산에 딱 쳐서 산으로 와서 산성싸움, 산성에서 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이 북방말은 맥을 못 칩니다. 우리나라 말은 산을 잘 올라가. 그냥 이렇게 보고를 휘둘리고 잘 올라가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데, 또 북방말은 발톱이 기거가지고 이 암석건데 부르면 발톱이 부러져. 근데 우리나라 소마는 그 저항력이 작고 그래가지고 이 산 올라가는데 밟아가지고 이게 딱 붙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그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부러지지가 않아. 이래서 우리나라 말이 산성싸움에서는 항상이요. 따라서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중국 평야에서 싸울 때는 불리하지만 일단 유인을 해가지고 을지문 똑같이 일단 30만 대군을 끌어들여 압록강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유인작전에 때리는 데는 결정적으로 좋은 말이 이 과마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말을 가지고 북방민족을 격퇴했습니다. 몽고족을 격퇴했고,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와시사까지 쳐들어가지고 구라파 전체를 지배한 대몽고를 갖다가 정패한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족의 문화권은 말 가지고 문화권을 쪼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마 문화권의 나라다. 이걸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지고 뭘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인류 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한 동물입니다. 동시에 말은 전장에서 승패를 결정해가지고 인류 역사에 나타난 지도 색깔을 몇 번씩 바뀌는데 주요 그런 동물이 말이에요. 따라서 말은 이것을 역사적 동물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과 똑바로 역사를 창조하는 말, 동물 가운데 사람 빼놓고 역사라는 말을 붙여주는 동물은 말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의 공통적인 말이 존재해요. 우리 민족은 이 말을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첫째,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구석시대 때 말을 잡아가지고 말고기를 먹었어요. 이 말고기를 먹은 거는 조선시대부터 쭉 계속해가지고 적어도 오늘날도 제주도에서는 이제 말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이 말고기를 먹었어요. 말고기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왕실의 임금도 말고기를 먹었어. 삼국시대 때는 물론이에요. 조선 왕조시대 때 말고기를 제일 맛있게 잘 먹는 군주가 연산군이었어. 그 연산군은 말고기 가운데도
백색 가진 말고기, 이거를 골라서 먹으면 양기가 돕는다고 해가지고 이 백색 가진 말고기를 연산군은 먹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때 왕실에 있는 내명부, 임금을 받던 모든 봉사자들, 그 내명부에 있는 여자들까지도 말고기를 먹었고, 왕후, 임금 부인도 말고기를 먹었어. 심지어 말고기가 부족해가지고 내구마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이 타는 어승마인데 어승마고기까지 잡아먹어가지고 한때 말썽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신도 말고기를 먹어. 일반 백성은 물론 말고기를 먹어. 그러나 이 말이라는 건 전투의 필요이기 때문에 이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자마자 말고기 먹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분마 보급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고기를 먹어요. 세종대왕 때 세종이 항의정성, 제가 설명하면 그 하연, 김정소 그런 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 군말을 중국에 10만 피를 보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 말을 중국에 10만 피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이 10만 피를 보내는데 수요가 모자라니까 서울 도성에 있는 말 가는 거 그냥 수시로 뺏어다가 중국에 갖다 바쳐요. 조선왕조실로 보면 타조서부터 타종 때까지, 적어도 세종말, 문종 때까지는 말 보내는 걸 중국 보내는데 참 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고기를 못 먹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고기가 양기를 돕는 해서 말고기를 먹는데, 세종이 어느 때 보고를 들으니까 원로 대신들도 말고기를 몰래 먹는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세종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원로 대신들하고 의논해서 말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 원로 대신 가운데 말고기를 먹는다니 무슨 소리냐, 어미 다스려서 처벌하라고 이랬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말고기를 금지령을 내렸지만 제주도 목사로 내려가면 인사하러 갑니다. 제주도 목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신이고 다 내려갈 때 너 제주도에 가가지고 말고기를 좀 나한테 조금 보내라고 개인적으로 다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줘야만 영전을 해. 그 제주도 목사 가운데 누구나 고민이 뭔가 아니, 말고기 보내는 게 아주 고민입니다. 근데 말고기라는 건 잡으면 썩, 그게 배채다 말려가지고 건마육이라 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그 건마육을 가져오면 서울에서 물에다 불려가지고 이걸 요리를 해서 먹어. 이게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세종이 어느 내시로부터 들으니까 대신들이 말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전회의를 하다가 잡아다가 다 엄벌에 쳐라고 그랬단 말이야. 거기에 참가한 사람이 세종 29년의 일인데, 유명한 황희정성, 하연, 황보영, 김종서, 자참반, 정본, 정갑손, 우리 민족들이 아는 유명한 청백리들이 다 껴있어.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말고기를 먹었다. 왜 먹는 거 아니? 그걸 먹으면 좋다 했는데, 당시 그때 누군가 이응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응문. 이응문이라는 이자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말고기를 잡아서 건마육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내시가 이걸 봤다. 내시가 세종한테 찔렀다. 그래서 세종이 화가 나가지고 해서 어정회의를 하다 딱 하니까 대신들이 숙연해져 배랑 안에 그냥 말을 못해.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잡아들이라 이러니까 황희정성이 하는 말이, 이거는 관가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일개 내시에서 된 거는 관계상 이거 대단히 좋지 못한 일이니까 먼저 이응문, 뇌물을 받지 이응문을 엄벌에 채우고 먹은 사람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개미소리같이 얘기를 해. 저희들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를 받기 위해서 대제하고 오늘부터 사직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세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황희정승들이 말고기를 먹지 말라고 입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비범을 저지르놨지 대답할 말이 없다. 그랬더니
사안부 사관원에다 들고 일어나서 3개월 동안 상소로입니다. 처벌해버리라고. 그래서 세종은 처음에 처벌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을 빼놓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종이 오히려 사관원 대사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은 명신 대상이니까 그걸 눈감아주라고. 이렇게 무마를 해서 가수익을 무마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응무는 유폐시키고 나머지는 없는 일로 해버려요. 조선시대 때 이 황희정성, 청백리로 된 황희정성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이 사람도 왕조실록을 읽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시 그때 학생들한테 그때 학생들이 좀 놀래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될 정도로 말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고기는 말할 것 없이 기마문화의 전투에 사용을 했어요. 전투에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영마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말은 또 파팔마라고 해서 급행통신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은 장대에다 물건을 실어. 28권까지 실을 수 있어. 그 무공을 테마를 하고, 복마, 수레바퀴를 끄는 복마도 사용하고, 마살 끈 반마, 가교마 이런 걸 해서 또 말이라는 건 농업에 사용합니다. 농업을 해가지고 농업하는데 소 대신에 농업에 사용을 하는데 병작에 사용을 해요. 제주도라든지 패안도에서 널리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농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앗간을 할 때 맷돌을 갖다 가른 부마, 제분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 말 보내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명나라에 무려 10만 피를 보내는데, 그 10만 피를 보내는데 그 중에 6, 7만 피를 다 제주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은 그뿐만 아니라 말 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털이 있는데 그걸 아주 갓을 했어요. 이 갓인데 조선 왕조 시대는 특히 유교국가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갓을 쓰게. 일단 조상님의 제사 지낼 때는 갓을 꼭 써야만 제사 지내게 돼 있어. 그래서 갓을 구하기 때문에 이 말갈기에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말갈기가 부족이 돼가지고 서울에는 말갈기 전문 도둑님이 있어. 이 말을 갖다 세워놓고 잠깐 눈 사이에 금방 말갈기가 싹 빼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말갈기 탄소콘을 하고 아주 고민을 합니다. 이 말갈기가 갓을 만드는 것이 종로 노하골인데 거기는 쭉 이 갓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공급을 해요. 말갈기. 그 다음에 말가죽. 이 말가죽 가지고는 쪄서 찌면은 악교가 돼. 이 악교가 돼서 무슨 가구 같은 거 맺는데 접착제를 써요. 근데 소 가죽으로 쪄가지고 맺는 악교는 이게 접착제가 여름이면 찌그러지고 겨울에는 오그라져. 그냥 말 가죽으로 하는 이 악교는 그게 영향이 없어. 누구나 악교를, 말 가죽으로 만든 악교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이 악교 만드는데 껍데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주머니를 만들고 신발을 해 신어요. 말 가죽 가지고 신발을 하도 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를 해가지고 성종 때는 정일품에 한해서만 말 가죽으로는 신발을 신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도 계속 말 가죽으로 신발을 해 신기 때문에 그 공급을 해서 고민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말꼬랑지 가지고는 채를 만들어. 그래서 물건을 빻아가지고, 이거 요새 믹서가 있어서지만 그때는 채를 했었는데, 그 채 하는데 대나무로 해도 걸려가지고 몇 번 오면 밑에 안 떨어지는데, 말꼬랑지로 한 거 있으면 밑으로 잘 내려요. 집집마다 채가 있어. 이 채 만드는 데서 말꼬랑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동아줄을 하는데, 군수물 자루서 말꼬랑지로 만든 동아줄은 물에 닿아도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수물 자루도 취용해서 동아줄로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악기줄, 말꼬랑지 악기줄을 하는데 악기 만드는 데서 절대적으로 말꼬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말털, 옷, 모자 같은 데 만들어. 말의 심줄은 활 만드는 조궁에 심써요. 근데 말 기름은 약재로 사용해요. 말똥은 비료로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지를 건설할 때는 소똥보다도 말똥을 심어요. 말똥을 배추다 말리면 푸석푸석 돼가지고 가루같이 돼가지고 섬유질이 어떻게 나타나. 그걸 말려가지고 물에다 만들어가 쪄서 합성하면 종이가 돼요. 이걸 마분지라고 그래. 마분지는 옛날 집은 흙담으로 만든 집인데 그대로 집을 붙이면 안 돼. 이래서 마분지로 만든 종이로다가 딱 발라야 딱 붙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 초배를 바른 후에 또 발라요. 그때 말이라는 건 이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서 군수품 이런 품으로 사용됐습니다. 말 한 필 가격 일만이 5승부 500필이야. 5승부 500필인데 사람은 종은 종 세 사람을 합쳐야 5승부 500필이 돼요. 이렇게 거래가 돼. 말보다도 사람 가치 그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세종대왕은 말하기를 이 우리나라의 풍속과 나쁜 풍속이 있다. 이 사람이라는 건 하늘이 준 천민인데 천민이 이 동물보다도 낮게 취급받는 건 있었으니 그 가격을 올려서 노비값을 올리는 식으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입법배아들이 아무리 해봐야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마가라는 건 모든 물가의 기준이 돼. 그래서 중국의 마가, 이게 마가가 가지고 통화가 돼가지고 중국 마가에서도 통화할 때 지금 달러 가지고 거래가 되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마가를 가지고 거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귀중한 역할을 했던 것이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우리 국토를 지키고 민족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게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 말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초기과 시대부터는 김하전에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김하전의 보급이라는 건 바로 민족 통일의 길거림이 되는 것이고 영토 확장, 국토 보존의 기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처음에 말을 소위 경장 중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병이 말을 타고서 그 말을 타서 주로 기병은 활을 여기다 미거나 조그만 칼을 차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말이 무거운 걸 몰라. 그래서 가벼운 기병이 타고서 김하전을 했습니다. 이게 초기과 시대 때 이래요. 그러나 4세기 때 돌아가지고는 우리 민족은 점점 김하전 형태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병이 타도 기병에서 제일 중요한 노리는 게 말이야. 그래서 기병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말을 쏴. 말을 쏴서 말이 쓰러지면 기병이 무능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표적으로 해서 활을 쏘고 싸워요. 그래서 말에다가 갑옷을 입혀. 마갑. 마면. 얼굴에다가 면을 가려. 쇠도 맺는 거. 또 군인도 갑옷을 입어. 이 육중한 기병을 태우고 육중한 옷을 입은 말이 뒷박질하는데 조그만 말은 소용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마는 그때부터 사용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민족은 전적으로 그때부터 삼국시대부터는 마종 개량을 심습니다. 그래서 북부말을 태양으로 들여다가 우리나라 체레마하고 거기서 합쳐가지고서 우리나라 말을 개량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말에는 두 가지 말인데 외종말, 그 다음에 즉 호마, 그때 과마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외래마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합쳐져가지고 혼혈종이 생겼습니다. 이 혼혈종을 우리 개량종이라고 그래요. 이 개량종 말인데 이게 아주 우수합니다. 이 개량종 말을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헌민족이 몽고족이에요. 몽고족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점령해가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삼별초가 끝내 항거를 해. 30년 동안 싸워. 말 가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말 좋은 제주도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항거해.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고려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제주도를 점령해가지고 삼별초를 거기서 평정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평정한 후에 곧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제주도를 보니까 말이 있어. 그게 과마야.
조금 말인데 산 오는데 편리해. 그리고 풍경이 몽호고 똑같아. 그래서 몽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타고 왔던 말을 제주도에서 방목을 해가지고 제주도 말하고 자기네들 타고 있는 말을 혼혈종을 만들었으니 과마보다는 우리나라 말 과마보다는 조금 크고 조금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말, 즉 몽고말, 외래말보다는 조금 작고 우리나라 말보다는 조금 크는 개량이 나왔답니다. 이 개량종이 아주 우수한 말이에요. 이제 몽고족이 이 제주도를 직활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려 100년 동안 5분의 1이 제주도가 원나라의 직활식민지가 됩니다. 고려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해요. 이래서 여기서 맺는 말을 가지고 대량으로 실어다가 중국에서 이 말을 활용해 남방 경략에 사용합니다. 원세조 후비라이가 그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남송 정책이 있어 제주도는 군마 공급지가 돼요. 이 말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송로가 있는데 해루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송선을 만들었다. 이걸 제주도 사람들한테 시켜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많이 실으면 좋을 줄 알고 100마리 매를 실었더니만 이 말이 움직이는 동물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 쓰러져. 매몰돼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궁전 결과 30일 내지 40일 실으면 움직여도 요동하지 않는 배를 만들어내요. 이게 제주도인이 세계에서 맺은 조선술입니다. 이게 공마산이에요. 유명한 공마산. 그게 하버드 대학에 있는 위트포겔이라는 학자가 제주도의 공마라는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들었어. 배를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이쪽에 한 마리를 두고 이쪽 말은 머리 이쪽에 딱딱 해가지고 30마리, 40마리를 꼭 해가지고 말을 갖다 공마선 밑에다 실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해 중국의 바람을 이용해서 간다. 그 주요한 목표지는 우리나라의 해남, 전라도 해남이 목표지야. 이쪽으로 옵니다. 오는데 그걸 뭐로 이용하느냐? 바람으로 이용을 해. 이 바람으로 이용하는데 제주 사람들이 바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기상하게 발려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서 오는데 제주도의 조천포에서 출발하면 해남까지 몇 시간 얼마를 걸리는 거 아니? 하루에 도달합니다. 하루. 24시간 내에 도달해야 돼. 그래서 목표가 하루에서 사흘 동안에 도착해야 돼. 그동안에 말은 아무것도 안 먹여요. 사흘이 넘어가지고 도착하면 이미 말은 쓸모없게 됩니다. 어떻게든 3일 내에 도착해야 돼. 그래서 3일 내에 도착해가지고 도착을 하면은 하루 동안은 말을 광선을 보지 않고 컴컴한 데도 뒀다가 내놔가지고 운동을 시켜가지고 말을 갖다가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로 보면 제주에 음화도족이 있는데 이 음화도족은 이 제주도의 말을 타고 아침에 와서 말을 부리고 저녁에 또 가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왕복해 22시간 내 12시간에 거리로 갔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해양대학 교수가 발표했지만 이 항해술, 놀라운 이 항해술이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데 이 항해술, 말하자면 제주도 공마선은 요새 말하면 바람을 이용한 과속선입니다. 우리 인종이 과속선을 가졌어. 임진왜란 때 외녀석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7년간. 그러나 제주도는 치해복거냐? 제주도는 끈적 없었습니다. 이 과속선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말을 공급했어. 의병장에, 고경명 같은 의병장에도 말을 공급했습니다. 그 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행주산성에서 격파하고 서울을 수복하는 결과가 가져왔어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는 민족문화 국토방위에서 이 말이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을 개량한 기록은 수없이 나옵니다. 가령 고구려 삼국지를 보면은 대무신왕 때 신마가 있었다 입니다. 신마.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신마, 천마 이런 게 나오는데 중국 한서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이 삼국사기에서 신마라는 게 나옵니다. 대문신왕 때 신마가 있었다. 그 다음에 천마, 신라, 천마총, 천마, 용마 이게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이 말 개량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조선시대까지 말 개량에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우선 마종을 개론했던 것인데, 근데 중요한 문관이 외국의 외래종과 우리나라의 재래마종은 끝도 없어. 그러나 외래종하고 개량종하고 합쳐져서 온 혼혈종 개량종은 1세는 우수해. 근데 그 말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면은 2세 가면 벌써 떨어져. 3세 가면 떨어져. 이래가지고 3세만 지내면 아주 무능한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연 도태가 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말이지, 안과 힘을 다해가지고 개량용을 갖다가 세계적인 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남은 말은 오늘날 뭐냐면 아마가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 민족 그런 민족이에요. 따라서 그런 민족이 우리 역사를 건설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그럼 기마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했느냐 하는 기록을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가 삼국사기 한 예를 보면 고구려에서 기마전을 한 게 12번 나옵니다. 12번. 백제에서 14번, 신라에서 13번 기마전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외형상으로 볼 때 백제가 14번 했으니까 제일 기마전을 많이 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구려는 12번이지만 다른 12번이지만 순전히 기병으로서 말 가진 기병으로 전투한 기록이 9번 나와요. 9번. 그리고 한 번 고구려는 기병이 동원됐다면 5,000필이야. 5,000필이 5번 있어. 그 규모에 있어서 고구려는 막강한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수나라 대군, 당나라 대군, 안시성 싸움, 영계소문의 싸움, 이런 싸움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고구려였어요. 그 고구려가 철저히 기마전이 발달했다는 걸 우리는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14번 나오는데 그 규모는 기껏 해봐야 말 200필, 말 300필, 제일 많은 게 3,000필 동원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거는 단독으로 나오는 것인데 물론 백제에도 순수 기병으로 싸운 것이 3회, 나머지는 보병과 기병이 합친 싸움이 대부분이에요. 신라는 13번인데 3번은 통일 이후의 것이야. 나머지 10번인데 그것도 통일 전에는 규모가 작아. 물론 문무왕 때, 지릉왕 때는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삼국의 기마전 가운데 제일 발달한 나라가 이 고구려에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기마전 한 모습은 오늘날 벽화에서 나타나. 이 벽화를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 나오는데 그걸 보면 안하게 대행렬도, 그 수많은 행렬도가 나오는데 기병이 무사들이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옹호하는 그림이 나온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덕흥리의 기마전 준수도 기마전을 가지고 싸우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적을 비워서 목을 자르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런 규모로부터 고구려가 제일 기마전이 보급이 강한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고구려에 있음으로 해서 수나라, 당나라를 격파할 수 있어. 중국 역사상 통일왕족 가운데 망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수양제가 우리나라를 고구려를 쳤는데 고구려 치고 난 다음에 분해서 몇 번 칠 때마다 다 격퇴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고구려 친 그 후유증으로 수나라는 망합니다. 중국 역사상 통일 제국으로서 망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왜 당나라는 어땠느냐? 당나라의 당태종 것도 유명한 경략가가 나오는데 그 경략가 안시성을 전투에서
치지만은 안성 싸움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번 전투를 했지만 번번이 져요. 그래서 수양제 탕태정의 침략을 격퇴한 걸 우리 민족은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 전통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국토와 민족, 오늘 우리 민족이 가장 소중한 건 역사의 전통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 땅덩어리 위에 수많은 민족이 쳐들어왔지만 끝내 이 국토를 지킨 게 무엇으로 됐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소중한 말 생산 육성, 그래서 애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말을 기를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말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길래 그렇게 했느냐? 희생 후에 문화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후손들을 위해서 국토보존 민족 문화를 위해서 말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을 길러내기 위해서 건설한 것이 뭔가니 우리 민족이 처음에 말을 길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뭐니? 거장이야. 이 거장은 산 계곡에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자연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산 계곡에다가 말을 넣었어. 이 거장을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산악에서 평지로 나와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목장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형태는 거장, 근데 목장의 형태로 발달을 했어요. 이 목장 제도가 삼국시대 때 있는데, 신라시대 때는 목장이 183개가 있어. 문무왕조에 183개의 목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목장이 있음으로써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목장이 발달한 건 몽고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목장을 건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몽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목장을 건설하고 각 목장을 건설한 후에 중국 대륙에서 명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원나라를 쳐부셨다. 그 원나라가 쫓겨갔어. 명나라가 정국하자마자 명나라의 타조 주원장은 우리나라에 명나라를 세우자마자 곧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 나라에 제주도가 있지. 제주도는 원나라가 목장을 건설했어. 그래서 그 말을 보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 초정에서는 안 보낼 수도 없고 이걸 또 거절할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 주저하다가 결국 굴복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요. 우리가 말을 보낼 테니까 원나라 관리도 다 쫓아내라. 원나라가 제주도는 원나라 사람이 다스렸어. 그게 목호예요. 원나라의 목호가 왔어. 이 목호가 행정 통치가야. 근데 이 목호가 몽고 사람입니다. 몽고 사람이 제주도를 다 지배했는데 이걸 다 내쫓아달라. 그때 우리 고려가 대신 지배하겠다. 그 대신 제주도의 말을 명나라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제안을 했더니 명주원장이 그걸 들어줘요. 명주원장은 명나라 관리를 제주도에 보내서 말을 받는 것보다 고려로 하여금 시켜서 말을 받는 거 똑같아. 그때 명나라는 말이지. 굳이 제주도의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목적은 달성하니까 그걸 조건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권이 제주도를 통치하게 되고 제주도 말은 명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게 고려 말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 말에 3만 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조선 쪽이 7만 표, 도하 10만 표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말을 기르는 사람을 노자라고 그랬어. 노예가
종이 말을 길렀어. 천원 계급이 길렀어. 근데 몽고에서 말 기르는 전문가가 왔어. 원나라 때 목호가 왔습니다. 이게 목호가 말 기르는 전문가야. 말 기르는 전문가가 곧 행정관이야. 제주도의 행정관 다루가치가 목호예요. 말 기르는 사람이 지배해. 따라서 중국 원사에 보면 원나라가 무슨 나라냐? 유목국가다 이랬다. 유목국가. 원나라를 유목국가로 맞춰놨어. 그 유목국가로 만들어놔가지고 제주도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몽고는 통치의혹을 목장으로 14개로 쪼개요. 14개로 쪼개는데 그 14개 가운데 하나를 제주도를 쪼갰어. 그 제주도 원나라 14개 목장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 목장입니다. 이 제주도에 목호를 뒀어요. 최고 지배기급이야. 그래서 우리 노자의 이름이 여기서 목자를 따가지고 이게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자는 그대로 붙여서 목자로 붙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고려말 조선 초기 말 기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이 목자는 계급은 양이냐 그러나 일하는 건 천이냐 이래서 신랑 역청이라는 특수한 계층에 속하는 건데 국가에서는 전이익을 주고 또 세금을 면제해주고 가족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잘하면 경관으로 수용되는 특별 보호를 취해줘요. 이래서 고려말 조선시대 때 목자의 생산기술은 어떤 거 아니? 말 10필 가지고 1년에 8필 말을 기르는 생산 기술을 가졌어. 우리 민족이. 이래가지고 고려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목장이 몇 개는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 이 조그만 땅 같은 게 200개가 돼요. 200개가 되는 목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제주도 목장. 그 다음에 강화도 목장이에요. 강화도 목장의 말은 제주도에 길러서 가졌어. 서울에 말을 가져서 중국에 빨리 바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울 지금 건국대학에 있는 거기 정권 목장, 살코지 목장. 큰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조정했어. 200개의 목장이 있어. 그 200개의 목장을 가지고 명나라에다 10만 필을 외교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토방위 이걸 지키는. 따라서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 우리 민족이 말을 잃는 이거는 도양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어디에 수출하지? 원나라에 보내, 명나라에 보내, 청나라에 보냈어. 그 말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또 중국 운남성 남쪽으로 내려갔어. 그리고 몽골을 통해 가지고 구라파에도 오히려 역수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말을 통해 가지고 원나라, 명나라,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가 국제문화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 뒷받침은 우리 국토에서 발견되는 마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마구를 보면 중국 마구, 몽고 마구, 아라비아 마구 쏟아져 나와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친 마문화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만문화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이 나라를 딱 세우고 장차 이 나라를 반석에 놔야 돼서 오래 고려같이 망하지 않고 고려가 500년인데 그것보다 더 오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헌법이 조선경국전이라는 법전이에요. 조선경국전이 나중에 경국대전이라는 조선 헌법이 된 것입니다. 이 조선경국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수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이어 내려가겠습니다. 말은 인간에 있어 그 임세 매우 중요한 만큼 목마정책을 강구하면 실로 오늘의 근무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근무, 조선왕조를 세운 오늘 제일 먼저 할 일이 말의 개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왕조의 말에 대한 걸 중시했어. 근데 윤필상이라는 사람 뭐라 말하는 거 아니? 말 생산은 왕국의 부를 맺는다. 나라의 부를 맺는데 말에 왕국의 부를 맺는다고 읽었어. 근데 세조, 영조 같은 사람은 심지어 말은 나라의 보배 중에 가장 우뜸이라. 말이라는 것은 나라의 보배 중에 가장 우뜸이야. 그리고 나라의 강약, 나라가 강하냐 약하냐는 말에 달려 있으므로 임금에게
나라의 부를 물으면 나라가 부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부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나라의 부는 말을 세워서 말의 수요를 가지고 나라의 부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말에 대한 것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가 써놓은 게 여기 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단에 여러분들한테 다 넣어드린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대해서는 영조는 우리나라 목장 가운데 한국 최대의 목장이 뭐냐? 제주도가 이랬다. 제주도를 말해서 영조는 뭐라고 별명을 붙인 거 아니에요? 국마의 부고가 이랬다. 국마의 부고. 국마. 나라의 말의 창고야, 제주도가. 이렇게 제주도를 강조했고, 이인엽이라는 사람은 제주도는 우리나라 기북이다 이랬다. 중국에서 말 명산지라가 기북이라는 명산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북에 해당한 곳이 바로 제주도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북이 바로 제주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명왕이라는 사람은 영조 때 유명한 글작가고 정치가고 위대한 정치가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 때 제주 목사 이현상은 2년 동안 내려가서 제주도에 아주 선정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를 떠나올 때 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가서 할 일은 다른 게 없다. 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소위 국방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은 국토 보존, 민족 보존, 외국 민족을 다 격태고 오늘날 지킨 거, 이것이 마문화의 덕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특수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학 전통이 있어요. 마학 전통. 우리나라에 마학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마학의 전통을 가진 민족이에요. 우선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일성록 뒤져보면 전부 거기에 말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말에 관한 기록 건데 중요한 건 써놨어. 200여개 목장에 대한 내력이 다 나옵니다. 따라서 말에 관한 걸 하나 빼놓지 않고 관찬서적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관찬서적 가운데 그렇게 써놓고, 또 하나는 관찬서적 가운데 마정이라는 판을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마정이라고 붙이고 또는 목장이라고 붙여가지고 써놨습니다. 고려사,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려사라는 책인데, 고려사 보면 고려사 병지에 마정편이 있습니다. 마정편. 마정편이 있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초기부가 시대부터 내려온 마정에 대한 걸 쭉 써놓고 승패를 갖다 다 적어놨어. 목자에 것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증보문헌비고 그런 책에 다 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관찬서적 이외에 사찬서적은 어떠냐? 사찬서에서 2세기 쓴 모군집, 아까 얘기했지만 모군집에도 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의 금우기로가 이론가인 정도정이 쓴 삼몽집, 이 삼몽집에 보더라도 마정편이 나옵니다. 그 마정편을 보면 말을 어떻게 일러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다 거기 소상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명종 때 어숙헌이라는 지가 쓴 고사차료, 이건 다 요담에 끝난 후에 여러분들한테 원고 갈 테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차료. 또 율곡 선생이 쓴 율곡전서, 율곡전서에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하는 가운데 전말을 갖출 것을 도처에서 강조합니다. 이설환이는 목장지도를 만들어서 이조 실학자들 책을 보면 이조 실학자들 가운데서 마정을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유영원, 반개수록에서 목마를 강조했고,
성호 이익은 성호세설에서 목마 양마를 강조했고, 소유기란 사람은 임원경제지라는 얘기를 써서 목마 목양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마정에 대한 역사를 갖다 계속해가지고 성균관 유생들로부터 일단 선비가 되려면 말에 대한 걸 알아. 이 마정을 알아야 마정을 알아야 군사를 안다. 마정을 알아야 군사에 안다는 이런 결론으로 우리 민족은 마정의 전통을 이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조선 후기까지 내려가지고 고종 때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가 침략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우리나라의 마정, 이거에 있는 책을 전부 압수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다가 금소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재료를 빼기 위해서 조선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조선사를 만들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책을 뽑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이 마정,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재료를 막아가지고 마정 재료집이라는 재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정 재료집은 조선인은 못 봐. 금소야. 일본인 가운데에서도 식민정책에 관여하는 동경제국대학 사학과, 경성제국대학의 사학과의 특수한 사람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마정의 재료를 가지고 말을 그래도 군마양성을 해가지고 일본이 대륙 침략, 세계 전술로는 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한 군마양성법을 비교해 가서 한국의 마정을, 발달된 마정을 일본이 수입을 해요. 명시신율에 이걸 받아가지고 일본 민족이 일본 말을 양성해가지고 대륙 침략의 도구로 하는 이 기구를 우리가 마정 전통에서 도둑질에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되는데, 해방 후가 돼도 우리 이걸 몰랐어. 몰라가지고 뿔뿔이 해져가지고 다 풍지박산이 난 걸 신소고 선생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사료를 수입해서 일부 수입해가지고 오늘 전해질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마문화 전통을 창조해왔고, 이것을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 그런 노력 위에 우리 민족은 북방민족의 저항을 해서 국토를 지켰고 민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치, 경제, 문화, 그 문화를 건설해서 오늘 이끌어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삼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우리에게 문화유산 가운데 이 중요한 문화유산, 즉 민족의 정기를 밝히는 이런 국토보존, 민족보존을 위한 이런 마문화에 대한 것을 오늘 새삼 그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주소들을 통해서 이것을 읽으셔가지고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역사학계도 그동안 해방 후에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암흑시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사를 못 배게 했어요. 이 사람만 해더라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우리나라 역사지만 우리나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우리 아버님께서 한학자가 돼서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았지만은 해방 후의 역사를 우리가 몇 사람들이 건설해서 해방 1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를 했는데, 그 하다도 보니까 제일 급한 게 뭔가 정치, 경제 이 제도예요. 그래서 마정 같은 건 소외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 마정을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외교사를 했어요. 외교사를 하다 보니까 국초에 말을 보내는 일이 중요해가지고 대명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 말 때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외교사를 하다가 군제사를 하다가 그래 마정에 손을 냈습니다. 처음에 마정을 할 때 저는 한 1년이나 2년이면 끝낼 줄 알았어. 그때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마정을 하려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2,000권에 가까운 실록을 뒤져야 돼요. 승정원 일기 몇 배야?
일성록 몇 배야. 그걸 가지고 해야 돼. 비변사 등록이 또 있어.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중국의 25사, 25사 가운데 보면 한서, 당서, 송서 나오는데 거기에 반드시 끝에 조선전이 붙어 있어. 중국 사람 변두리의 나라 역사 적었는데 조선전이 나오는데 중국의 25사를 읽어야 돼요. 그 책을 읽어보는데 25사 읽었다 보니까 25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마정이야. 이 마정이 중요한 걸 알았어. 이래서 이걸 하다가 처음에 마정사를 책을 냈지만은 이게 잘 안 돼. 이 사람이 미국의 하버드에 가서 와그나 교수와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한국 학자들인데 당신들은 겉에 나타난 것만 해. 나라에 기반이 있어. 의학에 있어서도 외과내가 그거보다 중요한 건 기초의학이야. 기초의학. 또 과학해도 수학, 기초 과학이 있어. 수학, 물리학 기초야. 이게 없이 안 돼. 한국 사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봉수제, 나라 봉수제, 파팔제, 마정 이런 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한국에는 말을 하는 학자가 하나도 없어. 날 보고 그래요. 당시 고병익 씨하고 하버드에 같이 있을 텐데 고병익 씨가 서울대학에 와서 이건 그랬더니 당신이 군제사를 하다가 그 대명 외교사에서 마정에 대한 걸 써놨으니까 이 사람이 제번에 쓴 게 대명 외교에서 마정으로 본 관계라는 걸 쓴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해라. 그때문에 한국에는 왕조실록을 하려면 지금은 인본이 있어. 쭉쭉쭉 내기면 다 보게 돼 있어. 그때는 왕조실록 서울대학 한 권밖에 없어. 세 권 있지만 다 봉해가지고 하나만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주체만 돼. 다행히 일본 사람들이 왕조실록 가운데 중용을 북규치로 써서 사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했어요. 따라서 가난한 시대에 우리들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문을 할 수 없는데 미국 하버드 엔진이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원조 보는 거 좋지 않다고 그러지만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받을 건 받고 그 대신 갚으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해가지고 왕조실록 영인본을 내가지고 세계에 뿌리고 하버드에도 보내고 타버려서 우리가 그 은공을 다 갚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준 1000불, 2000불 그 연구를 받아가지고 분야별 맡았어. 백신은 병제, 고려사 논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제일 못난 사람이 돼가지고 마정을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책세가지고 무려 40년을 거쳐가지고 겨우 작년에 10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제부터 이 10권의 책을 알기 쉽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국민이 이 말문화가 어떻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오늘 이 소중원 국학연구원에서 김호일 교수 같은 그런 분이 여기 다녀오시고 그래가지고 국학의 중요성을 인정해가지고 미력 있는 이 사람에게 강의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은 참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제대로 강의를 책에 있게 못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금년에 마사박물관에서 10권을 내서 거기서 후원을 해가지고 10권을 내가지고 거기에 국제 심포지움을 하는데 놀랄 정도로 일본 학자들이 다 왔습니다. 마학자들. 중국의 사성구라는 북경대학의 교수가 왔어요. 초청도 하는 데 왔어. 몽고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영국 다 왔어요. 이래가지고 10권의 책이 했더니 다 가 있어. 그 국제 마사에서 맺는 10권의 책. 그게 다 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의 마문화를 보고 놀래요. 이 한국이라는 게 국제 문화에 이렇게 교류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진들은 물론 우리와 같은 세대에 사는 우리들도 한 번쯤 마문화에 대한 걸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통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 말기라는 유명한 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했지만 제대로 김만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김만일이라는 분은
이 김만이란 선조 때 사람입니다. 말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말 읽는 사람에 비유해서 손색이 없어요. 말에 대한 걸 잘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만필을 읽습니다. 만필을 읽어가지고 그 말을 조정해 바쳐요. 선조 27년에 말을 바치자 선조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김만일을 손을 붙들고 전말을 대주기 때문에 이 김만일에게 공신호를 줍니다. 그게 뭔가 하니 헌마공신이라는 공신 가운데 말 바치는 공신으로 이게 나와요. 선조실록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짧은 인생에 어떻게 만마리를 흘렸는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필을 모은 거는 김만일이 혼양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관선 목장, 목자들이 가혹한 생활을 해서 임진왜란이 턱 치자 통제력이 어그러지자 목자들이 목장을 탈출해서 다 달아나 버립니다. 길렀던 말 다 버리고 다 달아나. 그 한라산에 흩어져 있다. 김만일은 그 말을 모은 겁니다. 김만일이 쓴 기록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김만일은 처음에 말 한 필이었어. 한 필을 얻었어. 그것도 가난해서 처갓집에서 말 한 필을 얻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고 실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말이 오는데 말 10필을 끌고 왔어. 또 없어졌어. 또 실망하고 있더니 10필이 그때 30필을 데리고 왔어. 그냥 암놈이 가면은 순놈을 데리고 오고 순놈이 가면 암놈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길러. 그렇기 때문에 좋은 놈만 길러놓으면 그걸로 두라. 그래서 말 기르는 중국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추측을 가지고 말 모으는 게 아니고 말이라는 게 대단히 기민한 동물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를 놀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 나면 먼저 달아날 생각만 해. 이걸 무슨 나무 동물이 아니라 소리만 나면 놀래가지고 달아나는 동물이에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빠른 말을 한번 놓치면 못 잡아. 그래서 한 말을 잘 길러놓으면 암놈은 가가지고 가면 순놈은 대불고 순놈은 안 밀어는데 이게 포죠. 이래가지고 이 김만일은 제주도의 지형을 알아. 말은 물을 먹어야 돼. 근데 제주도는 화성암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다 물속으로 스며들어요. 샘이 고정돼 있어. 그 샘을 알아. 샘에 가서 딱 치기 있어 말이 옵니다. 그 말이 오면 그 말을 잘 일러. 말과 대화를 나눠. 말이 짖는 소리, 대화를 나눠. 그 소리 듣고 다. 김만일이 말이 다 쫓아와. 이렇게 해서 흩어진 말을 마서 만필을 일렀다는 것인데 선조실록의 만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조실록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왕조실록은 사관이 일일이 직필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필을 길렀던 것입니다. 길러가지고 이것이 임의론에 대항하고 병자론에 대항했었어. 인조 때. 그러다가 나중에 질서가 잡혀가지고 병자론이 끝나가지고 숙종 때 이 말을 통제를 해가지고 말을 걷어들여. 관설 목장을 해야 하는데 말 오랑지에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새로 만든 화인을 해가지고 여기다 찍어가지고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해서 고랑지에다 다 붙여놨어. 여기 엉덩이에다 다 붙여놨어. 그 말을 글자를 가지고 다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인조 때 말해가지고 3,000필 남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것도 정확해. 그래서 3,000필을 가지고 김만일 후손이 그 말을 흘러요. 그걸 삼마장이라고 그래요. 삼마장. 이 삼마장이라는 건데 이건 제주도민과 방관 반민으로는 목장인데 김만일 후손이 한 250년간 삼마장을 개혁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의 조달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김만일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모든 게 차주가 있어. 요새 우리 민족이
그림을 그려도 1등. 뭐 하버드 대학이고 우등생은 한국 학생들이래. 그리고 뭐 조각을 해도 1등. 컴퓨터를 해도 뭐 지지 않고. 뭐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뭘 했다면 다 이겨요. 자동차도 우리나라 자동차 세계적이야. 이렇게 재주가 있어. 말 기는 데도 세계적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족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민족입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끝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나 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제가 좀 오늘 좀 조직적으로 짧게 요약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 시도는 그거고 물론 이런 강의가 끝나고 몇 군데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막 이 자리가 대단히 주용하게 돼서 뭐 중요한 건 좀 다 언급보자 해서 너무 과욕을 내가지고 광범위한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끝을 마치도록 하고 끝으로 무슨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